먼지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숨 막히는 공기 속에 무엇이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지 리웨이는 이제 분간할 수 없었다. 2010년대 초 중국 남부 광둥성의 공업도시 둥청시 외곽 신화전자공장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오늘도 어김없이 젊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연료 삼아 돌아갔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리웨이의 짙은 갈색 피부는 그의 고향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 마을의 태양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 담긴 것은 공장 천장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끝없는 피로뿐이었다. 며칠 전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 앞 낡은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잃었다. 찢어지는 비명과 붉은 피가 공장 바닥에 흥건했지만 공장 사장 구오진성은 마치 다른 부품을 교체하듯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구오진성의 희고 기름진 얼굴, 값비싼 비단옷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는 노동자들의 땀 냄새와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인 이곳과 철저히 분리된 세계의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리웨이는 주먹을 쥔 채 침묵했다. 주변의 동료들 역시 그랬다. 그들의 침묵은 체념이었고 길들여진 복종이었다. 리웨이의 하루는 단조롭고 고됐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비좁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공동 숙소를 나섰고 해가 진 후에야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짙은 피부색과 어눌한 말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되곤 했다. 식당에 가도 구석자리를 안내받기 일쑤였고 때로는 노골적인 멸시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말은 리웨이가 버텨내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같은 소수민족 출신이자 동양 친구인 왕용과의 짧은 대화였다. 왕용은 리웨이보다 몇 살 위였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법을 터득한 듯 보였지만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억눌렸던 불만을 토해내곤 했다. 웨이야, 우린 그냥 기계부품 같은 거야. 고장나면 버려지는 거지. 왕용의 씁쓸한 목소리가 리웨이의 가슴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 도입된 정체불명의 화학약품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 원인 모를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이 번지기 시작했다.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매캐한 냄새는 코를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리고 결국 왕용이 쓰러졌다. 거친 기침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진 왕용의 파리한 얼굴을 보는 순간 리웨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다음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리웨이는 용기를 내어 작업반장에게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부른 소리 한다. 일하기 싫으면 관둬. 라는 싸늘한 대답과 함께 더욱 힘들고 위험한 작업구역으로의 배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지만 대부분은 해고의 두려움과 뿌리 깊은 무력감 때문에 고개를 저었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고립감과 절망감이 리웨이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홀로 공장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안전규정 위반 증거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유해물질 관리 소홀 정황을 기록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구진성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한 왕용이 그의 진심을 알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왕용은 이전의 체념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리웨이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웨이야, 이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같이 하자. 왕용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구호진성은 리웨이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예의주시했다. 작업반장을 통해 리웨이에게 두둑한 돈 봉투를 건네며 이걸로 고향에 돌아가서 편히 살아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회유하려 했지만 리웨이는 단호히 거절했다. 사장님,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원합니다. 리웨이의 단호한 대답에 작업반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 후 리웨이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슬슬 피했고 그는 공장 안에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한편
구진성의 외동딸 구샤오페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공장을 둘러보던 샤오페이는 우연히 아버지 사무실에서 리웨이에 대한 보고를 엿듣되었다. 그 검둥이 녀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필요하면 손 좀 봐줘서라도 조용히 시켜. 아버지의 냉혹한 목소리와 검둥이라는 경멸적인 단어는 샤오페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알던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샤오페이는 남몰래 공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감추고 싶어하는 추악한 진실의 단면들을 마주하며 깊은 혼란과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로서의 도리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리웨이와 왕용의 증거 수집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번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한 번은 구진성의 사주를 받은 듯한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외진 골목에서 폭행을 당해 왕용이 팔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왕용을 부축하며 리웨이는 절망감에 몸서리쳤지만 동시에 그의 투쟁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리웨이는 우연히 시내에서 열린 노동인권 관련 작은 집회에서 노동문제 전문 인권 변호사 첸메이를 알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첸메이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지녔지만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였다. 리웨이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첸메이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법률적 자문과 함께 확보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외부에 알릴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웨이에게 익명의 제보 채널과 양심적인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말했다. 리웨이 씨,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휘두르기 위해선 당신도 다칠 각오를 해야 해요. 첸메이의 말은 리웨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구오샤오페이는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밤늦게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신화전자의 이중장부와 지역 관료들에게 전달된 뇌물 리스트, 그리고 유해물질 불법 처리를 지시하는 아버지의 친필 메모를 발견했다. 샤오페이는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익명으로 첸메이 변호사에게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냈다. 편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첸메이 변호사로부터 샤오페이가 보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건네받은 리웨이와 왕용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구진성이 심야에 공장 유독 폐기물을 인근 강에 몰래 방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현장을 급습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이것은 구진성의 환경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리웨이와 왕용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폐기물 트럭이 향하는 강가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트럭이 멈추고 인부들이 검은 액체가 담긴 드럼통들을 강물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리웨이는 휴대폰을 들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셔터를 눌렀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구진성의 하수인들이 그들을 덮쳤다. 이놈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거친 고함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리웨이는 휴대폰을 품에 꼭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왕용은 강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첸메이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양심적인 기자 몇 명과 소수의 경찰들이 현장을 덮친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하수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고 구진성은 현장에서 체포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도주하려 했다. 리웨이는 쓰러진 왕용을 뒤로하고 구진성의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기서 구진성,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이야. 리웨이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구진성은 차창 밖으로 리웨이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리웨이는 필사적으로 차에 매달렸지만 결국 거친 도로에 내동댕이 쳐졌다.
온몸에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설정해둔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수 방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구진성의 비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곧이어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신화전자의 유독 폐기물 무단 방류 영상, 이중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노동자 착취 실태는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 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구진성은 도주 끝에 체포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신화전자 공장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리웨이와 왕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부심과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퇴원 후 첸메이 변호사가 그들을 찾아왔다. 두 분 덕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녀는 리웨이와 왕용에게 다른 부당한 노동 현장을 돕기 위한 작은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리웨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사람은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구 샤오페이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익명으로 상당한 금액을 첸메이 변호사가 준비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얼마 후 리웨이는 둥청시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짙은 갈색 피부는 더 이상 차별과 멸시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의 훈장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긍지였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전하기 위한 고독하지만 위대한 싸움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왕용과 첸메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리웨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험난한 여정을 앞둔 한 젊은이의 결연한 다짐이었다.